네, 이번 시간에는 6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연료의 연소 시 공기비가 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우리 처음 푸는데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과잉 공기라고 합니다. 과잉 공기는 필요 없는 공기예요. 그러니까 10이 필요했어요. 근데 13을 줬어요. 그럼 3만큼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과잉 공기, 필요 없는 공기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 우리 교재에도 이제 1, 2, 3, 4 나온 거 이걸 외우셔야 돼. 만약에 여기서 불 피우고 있는데 차가운 공기를 창문 열고 막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소실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 저하. 그래서 뭐 연소실의 온도도 떨어지고 배기가스 온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겨울에 창문 열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야, 열 손실 나와, 연손실. 그래서 막 창틀도 막 다 틈을 막죠. 열 손실 발생한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안 생겨요. 왜? 공기가 많으니까. 불완전 연소 생성물은 요거는 이제 장점입니다. 적다. 그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바로 CO죠. CO나 매연. 이런 애들은 감소. 그러니까 적당히만 주셔야 돼. 적당히. 요 세 개 외워주세요. 3명. 온도가 저하돼서 안 좋고 열 손실이 발생해서 안 좋고 좋은 점. 불완전 연소 생성 물질은 적어진다. 근데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 3명만 외우시면 됩니다. 2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처리 가능한 입자는 3에서 100마이크로이며 저집진 효율 집진 장치 중에 집진율이 우수하고 그래서 중력, 관성력, 원심력 이 3개 전처리로 많이 이용된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그래서 저렴하다. 4번 외우세요. 블로우 다운 효과 얼마나? 5 내지 10%를 저번 시간에 했던 다시 입구로 불어넣는. 그러면 효율도 높아지고. 3번이 틀렸는데 점탁성, 구식성, 마모성까지 적합하다 그랬어요? 부적합하다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여기가 먼지가 잘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점착성, 마모성, 부식성 가스에 구멍이 잘 뚫린다고. 근데 땜질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적게 든다. 그게 장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점착성 가스, 딱딱한 가스에 의해서 여기가 구멍이 잘 나. 얘는 부적합하다 그래야 됩니다. 3번 이거 뭐죠? 탕 방해판에 충돌해서 뚝 떨어뜨리는 거 바로 관성력 집진 장치. 그래서 충돌 직전의 속도는 빠를수록 출구는 다 썰고 나가니까 느릴수록 그 다음에 각도는 작을수록 방해판 수는 많을수록 좋다. 관성력 집진 장치. 4번 후드의 설치 및 흡입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있죠? 후드는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면 저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그래서 해설 후드는 발생원에 근접시키고 국소적인 흡입 방식 즉 상 하나하나마다 설치하셔야 돼. 그 다음에 후드는 이거 3번만 좀 잘 보셔야 돼요. 개구 면적이 가능한 작게. 왜? 개구 면적이 크면 들어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작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배풍기에는 여유를 두고 4번 에어커튼. 에어커튼은 여기서 이제 에어가 나와요. 쫙쫙쫙. 그러면 이제 먼지나 가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대로 길 따라가겠죠. 에어커튼을 이용하고 그러면 맞는 거 찾기가 1번이고요. 2번 후드의 개구 면적은 점차적으로 크게 해요. 크게 하면 안 돼. 작게 해야 돼요. 에어커튼은 제거하고 아니라 에어커튼 이용해야죠. 배풍기에는 여유를 두지 않고 배풍기는 이제 내보낼 때 여기 날개 달려서 후황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은 송풍기라고 하는 얘는 좀 큰 거 설치하는 게 좋겠죠. 여유를 두지 않고가 아니라 좀 여유 있게. 5번 다음은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사이클론은 무슨 집진장치? 여과식 아니라 원심력 집진장치. 1번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건데 1번 틀렸습니다. 2번 중력 집진장치는 고효율이에요. 가장 효율이 낮은 저효율이죠. 3번 여과 집진장치는 수분이 많고 점착성 먼지 처리가 적합해요. 여과 집진장치는 이렇게 천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메리아스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끼는 거예요. 근데 물기가 있으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없는 가스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도. 수분이 많은 점착성 가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맞는 거 4번이네요. 답은 4번.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집진한다. 이때 코로나 방전에 네모 치시고 이 코로나 방전이 마이너스 전하를 주는 방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전기 집진 장치는 이 칠판을 플러스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선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코로나 방전입니다. 그 전선줄을 중간 이제 근접하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 칠판은 플러스. 이 코로나 방전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막 딸려가겠죠? 먼지가 칠판에 다다다다닥 붙는 그게 전기 집진 장치. 그래서 무슨 방전? 코로나 방전.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6번 그림 그려볼까요? 다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굴뚝의 모양은 대기의 상태가 하층부는 불안정하고 상층부는 안정하대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하층부는 불안정, 상층부는 안정. 그럼 이렇게 점선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죠. 얘 이름이 뭐예요? 휴미게이션. 우리말로 하면 훈증형이라고 합니다. 답은 훈증형. 그래서 아침에 많이 봅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한 날에 아침에. 지표면의 오염 농도가 매우 높죠. 7번. 황이 2% 들어있는 중류를 시간당 5톤, 5톤이면 몇 킬로그램? 5,000킬로그램으로 연소하고 있다. 배출가스 중에 SO2를 CaCO3를 우리는 탄산칼슘이라고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석회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석회석 한 푸대 사와라. 그러면 이거 사오시는 거예요. CaCO3, 석회석. 탄산칼슘으로 흡수할 때 탄산칼슘의 필요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른 거 보지도 말고 황하고 CA는 1대1 반응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1대1로 반응한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황하고 CA는 1대1로 반응. 황하고 NA는 1대2로 반응합니다. 즉 NaOH 약품을 써서 제거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는 1대2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시험 보신 분들은 운율을 타서 외워요. 황하고 CA는 1대1, 황하고 NA는 1대2. 그러면 위에 걸 이제 밑에 거 뒤에서 나왔나? 제가 문제를 다 안 풀어봐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그럼 문제를 먼저 써볼게요. 황이 얼마 있나 봤더니 5톤 속에 2% 있습니다. 5,000kg 속에 2%, 100분의 2, 2%가 있다. 이때 몇 킬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이쪽이 per hour면 이쪽도 per hour입니다. 시간당 5톤 그랬으니까 시간당이면 이렇게 써요. 킬로그램 per hour. 만약에 1분당 그러면 per minute. 1초당 그러면 per sec 이렇게 쓰죠. 근데 hour, 시간당 이 속에 2%의 황이 있을 때 몇 킬로그램? 그럼 저쪽이 시간당이면 이쪽도 시간당이 되겠죠. 그런 다음 비례식은 위아래 단위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 얘도 킬로그램이어야 됩니다. 황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분자량 32kg. 얘 분자량 얼마예요? CA가 40. 제가 8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해야 되나요? 수소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황 32, 한 글자짜리 5개. 나트륨 23, 염소 35.5, 칼슘 40. 얘 40이에요. 그럼 얘 40. 그 다음에 C가 12, O가 16이 3개. 100 딱 떨어져요. 100 kg. 석회석이 100kg이에요. 무게가. 분자량이. 그래서 32kg 황 한 개당 100kg 석회석이 필요한데 우리 공장에서는 5,000kg per hour 속에 2%의 황이 있다.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비례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는 같다. 그래서 요 네모 먼저 곱하시고 나누기 32 하면 X가 나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중 동력비가 제일 적게 드는 것은 즉 제일 싼 거. 그렇지 중력 집진 장치. 가장 싸고 유지비도 가장 저렴하고 왜? 효율이 가장 낮은. 9번. 다음 중 선택적 촉매환원법으로 질소선화물을 처리할 때
다음 중 사용하는 환원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환원.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띄는 걸 얘기해요. 띄어버리는 거. 반대로 산화, 그럼 산소를 붙이는 거. 그러면 낙스는 제거할 때 환원 처리합니다. 낙스 중에 NO라고 할게요. 이때 얘를 환원제라고 해요. 낙스, 즉 NO를 처리할 때 암모니아라고 하거든요. 얘를 암모니아라는 환원제를 넣어주면 그럼 산소를 띄어버렸으니까 N2가 됐겠죠. N2는 깨끗한 가스죠. 우리 공기 속에도 있는 79%. 그래서 질소산화물 처리하는 방법은 환원법이에요. 이거는 낙스 처리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환원법. 다른 애들은 다 태워서 산소 붙여서 처리하는데 이 낙스라는 얘만 산소를 띄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있으면 물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환원제라 그래가지고 이거 반응식 개수 따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수 안 해오셔도 돼. 저는 참고적으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환원제로 또 쓰이는 것 중에 CO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CO도 환원제예요. 그래서 아까 산화제 아닌 거 찾으세요. 그래서 앞에 문제로 CO 찾았는데요. 얘는 그럼 N2하고 CO2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환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개수 맞추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질소에 붙어있는 산소를 띄워주는 데 사용하는 환원제에는 이 암모니아하고 CO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답이에요. 암모니아 화학기호 NH3, 그게 암모니아예요. 10번. 황록색 기체에다가 밑줄 치세요. 녹황색이라고 뒤집어서도 나옵니다. 황록색 기체만 보고도 찾아야 돼. Cl2. 염소 기체죠? 그래서 이 염소 기체는 유태인 학살할 때 썼던 독가스예요. 그래서 유태인 학살할 때 이런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이 황록색 기체를 막 뿌리면 사람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죽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염소 기체는 공기보다 굉장히 무겁거든. 공기는 분자량이 29인데 얘는 71이니까 두세 배 무거워요. 쫙 가라앉거든. 그래서 죽은 사람 막 밟고 조금이라도 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 있었다는. 그래서 이게 황록색 기체, 녹황색 기체의 독가스입니다. 독가스라고 써주세요. Cl2는 독가스. 쓸 필요 없구나. 왜 해설에 있구나. 11번. 세정집진장치에서는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으로 구분하는데 유수식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이 유수식입니다. 물이 졸졸. 그래서 분수, 거기 분수형. 분수. 졸졸졸졸졸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가정용 그 분수, 화분 같은 거 키울 때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압수식이라고 쓰세요. 벤츄리 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는 이 세 명은 다 가압수식. 가압수식은 뭐예요? 물을 압력을 이용해서 뿌리는 거. 물을 압력을 이용해서 뿌리는 거. 그것을 가압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애들은 다 가압수식이라는 거. 12번 중력집진장치의 효율 향상시키는 조건이다.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중력집진장치는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림 그려보세요. 그냥 사과박스 하나라고. 그러면 효율 높일 때 어떻게 하라고? 바닥의 면적을 크게, 길이를 길게, 폭을 크게, 높이는 작게. 그 다음에 가스는 충류로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게 좋겠죠. 소용돌이보다. 그래서 첫 번째, 침강실 내의 배기기류는 균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침강실의 높이가 높으면 다 빠져나가. 길이가 짧으면 다 빠져나가. 그래서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유속은 작아야 돼. 천천히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밀입자가 그래야 잘 포집된다. 침강실의 입구폭이 클 때 좋죠. 바닥 면적이 넓을 때 좋습니다. 13번 원형 송풍관의 길이가 10m, 내경이 300mm. 300mm는 0.3m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속도압이 15mm H2O일 때, 관마찰 계수가 0.004일 때, 오늘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압력 손실을 델타 P라고 해서 그냥 외우세요. 4F. F는 이제 손실 계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요만한 관과 이만한 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뛰어갈 때 요만한 관 뛰어가면 이렇게 꼬부리면서 뛰어가야 되겠죠? 큰 관 뛸 때는 이렇게 서서 뛰어가야 되죠? 그럼 어디가 더 힘이 많이 빠져? 그걸 압력 손실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좁은 관 뛸 때 압력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직경관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관 뛸 때 압력 손실이 커지겠죠? 길이와는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경. 그 다음에 얘는 길이. 그래서 길이가 긴 관을 뛸 때 더 압력 손실이 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압. 마지막에 이제 속도압을 곱하는데 속도압은 또 구하는 공식이 2주분의 우리 교재처럼 RV의 제곱으로 구하거든요. 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곱하기 속도압하면 된다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걸로 외워주세요. 압력 손실은 4F, F는 계수, D는 직경, L은 길이, 그리고 속도압. 그러면 계수가 얼마? 0.004. 그 다음에 직경이 얼마? 300mm, 0.3m. 길이가 얼마? 10m. 그 다음에 속도압이 얼마요? 15. 속도압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수 있죠? 압력 손실 구하는 공식. 별거 아닌 공식이지만 유도하려면 뭐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도 과정 다 필요 없어요. 기사도 아니고 산업기사도 아니고 기능사에서는. 14번 갈게요. 다음 중 실제 공기량 A를 나타내는 식은, 그럼 우리 공기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A0분의 A를 몇 배 많이 넣냐? 그럼 A는 MA0가 되겠지. A는 MA0. 답은 1번. 15번. 섭씨 온도 25도씨를 K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하거든요. 절대 온도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절대 온도 구하는 방식은 K라고 합니다. 273만 더하시면 돼. 도씨에다가. 도씨 더하기 273. 그럼 이 문제에서 273만 더하면 끝이에요. 도씨가 20도니까, 25도니까 더하기 273. 만약에 화씨 온도를 구하시오 그랬다면 얘를 도 F라고 합니다. 얘는 도 안 써요? 옛날에는 도 K 했거든요. 근데 소문자로 K, 소문자로. 근데 그냥 대문자 K를 써요, 요즘은 화학에서. 1.8 도씨에다가 더하기 32 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수질에서도 나올 거예요. 폐기물에서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때 가서 요걸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6회 가겠습니다. 아니다, 7회 가겠습니다. 1번. 바람을 일으키는 힘 3가지를 쓰시오. 바람. 3가지 힘. 바람은 이제 압력차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기압 경도력이라고 해요. 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다른 말로 코리올리스 힘이라고도 합니다. 코리올리스 힘. 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겨요. 공전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력은 이제 지표가 울퉁불퉁할 때 생기는 힘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닥에 바나나 껍질이 있으면 미끄러지죠? 그럼 마찰력이 없어요. 얼음 같은데 미끈미끈하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는 데예요. 아스팔트. 우리가 그 도로를 아스팔트로 깐 이유가 자동차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 이런 게 있습니다. 2번. 건조 공기에 산소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죠? 저번 시간에 한 거네요. 공기 속에 우리 5등까지 외우라 그랬었죠? 누구? 질소가 1등, 산소가 2등, 그 다음이 누구니? 3등은 아르곤, 4등은 CO2, 5등은 네온 사인할 때. 그래서 5등까지는 외우시라고. 아르곤이 3등이에요. 즉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것. 3번. 첫날 했네요.
탄소 12kg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안 합니다. 첫 시간에 했으니까 첫 시간 문제 찾아보세요. 4번. 일산화탄소의 특성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라고 불리는 건데 화학기호 써보세요. CO.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죠. 얘는 특징이 무색, 무미, 무취 1번 동그라미.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다가 모르고 죽어요. 나 옛날에 연탄가스 마셨는데 이게 연탄가스 중독이거든. 냄새 있던데 그거는 황냄새예요. 연탄 속에 들어있는 황냄새.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산화탄소 냄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에 잘 녹고 이게 틀렸네. 물에 안 녹는 애들이 누구? 질소, 산소, CO2 공기 속에 그리고 얘 친구 낙스, CO2 친구 CO. 이 CO 물에 안 녹는다고. 이게 이 5명이 물에 안 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 연료 중에 탄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해서 이것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 몸속의 이 헤모글로빈은 혈색소로 산소를 운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책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근데 연탄가스가 들어오면 산소를 버리고 CO를 먼저 만나요. 그래서 온몸에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죠. 5번 갈게요. 다음 중 산성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일에서 발생한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 그래서 슈바르츠발트의 고사 현상이 산성비에 의한 대표적 피해 현상이다.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리면 산성도 때문에 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검은 숲이 되는 건데 이게 독일에서 발생한. 이번 바젤 협약은 산성비 방지를 위한 협약이다. 해설 보세요. 산성비 방지를 위한 협약은 소피아 의정서와 헬싱키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름이 예쁘네. 소피아, 헬싱키. 바젤 협약 네모치 놓고 외워두세요.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금지. 이건 폐기물 시간에 나옵니다. 못 사는 나라의 땅을 사서 잘 사는 선진국들이 유해 폐기물을 그 땅에다 묻는 거예요. 소말리아 같은 데다가 많이 묻었죠. 핵 폐기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못 사는 나라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자는 협약이 바젤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국가 간 이동 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으로 그 폐기물을 이렇게 수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우리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갔던 그 배가 그대로 와서 인천항에서 평택항이었나? 평택항에서 계속 몇 달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젤 협약 때문에 이제 지금은 폐기물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3번.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유적지의 부식. 왜냐하면 이 산성비에 있는 게 SO2거든요. 이 SO2가 바로 부식을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산도가. 그래서 철근 이런 콘크리트 벽 이런 데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손상돼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의 가장 큰 원인이 황산이라고. H2SO, 황산. 요게 1위. HCl, 염산. 요게 2위. 아니다. 얘가 3위. HNO3, 질산이 2위. 하여튼 이런 산들이 산성비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6번. 다음 중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 배웠는데 오존. 광화학 반응이 뭐예요? 자동차가 다니면 HC하고 낙스가 햇빛 중에 무엇과 만나서 자외선과 만나서 뭘 만들어요? 2차 오염물질을 만든다고. 그 중에 하나 배웠죠? 오존이라고. 하나 더 배울게. PAN, 펜이라는 애가 또 생기네. 근데 대부분이 다 오존 생겨서 오존만 썼지만 이 문제처럼 펜이 나올 수도 있어요. 펜 형제 중에 PBN이라는 애도 있어요. 얘도 생겨. 더 많아. 한 8가지 되는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정도는 외워줄게요. 오존하고 펜. 7번. 다음 중, 이것 때문에 더 외워야 되겠다. 다음 중 1차 오염물질은, 그러면 오존하고 펜 하나 더 외워야 되겠다. H2O2. H2O2.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2차입니다. 그러면 오존, 펜, 얘 친구 PBN.
그리고 H2O2. 그럼 아닌 거는 CO2. CO2는 1차예요. 1차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발생원에서 직접 대기로 나온 거고. 2차는 이렇게 광화학 반응으로 생긴 거고. 그래서 오존, 펜 하나씩 늘어가네요. H2O2. 그래서 CO2는 1차예요. 우리 입이 발생원이야. 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연료가 탈 때 나오고. 8번.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사이클론은 여과 집진장치이다. 이거 아까 했었네. 사이클론은 원심력. 중력 집진장치는 고효율 아니라 저효율. 여과 집진장치는 수분이 많으면 먼지가 다 막힌다고. 천이 다 막힌다고. 수분이 없는. 코로나 방전 외우라고. 전기 집진장치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 그 다음에 9번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이 나왔으니까 해설. 그래서 저위 발열량 1300에다가 더하기 6에 600으로 안 하고 6으로 했네. 우리는 6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서 나왔던 게 이제 또 나오고 하니까 이제 편해지죠, 조금. 그럼 저위 발열량을 구하시오. 고위 발열량을 구하시오. 저위 발열량 더하기 600에 9H 플러스 W 해서 저위 발열량보다는 고위 발열량이 값이 커야 되겠죠. 그러면 1300 더하기 600에 만약에 해설처럼 6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퍼센트 그대로 넣으시라고. 저처럼 600으로 하려면 15%다 수소가. 그러면 9 곱하기 15%에다가 0.15. 그 다음에 W 수분이 0.5%다. 그럼 0.005. 만약에 나는 6으로 하고 싶습니다. 해설처럼 그럼 퍼센트 그대로 넣으시면 돼. 그래서 나는 6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300 빼기 아니다 더하기 6에 9 곱하기 15%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0.5%를 그대로 넣으세요. 그래서 퍼센트 그대로 넣으시라고. 6으로 하는 사람들은. 10번. 액화 천연가스가 영어 약자로 뭐라고요? LNG 주성분은 뭐라 그랬죠? 천연적으로 많이 나오는 메탄가스. 우리 방귀에서도 나오고 매립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LPG 주성분도 물어봅니다. 그때는 프로판 부탄으로 답하셔야 돼. 11번. 화학적 흡착의 특성이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은 화학적 흡착은 온도 범위가 낮다. 흡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 이 물리적 흡착은 설탕물 생각하세요. 설탕과 물을 섞었어요. 나는 이제 물을 증발시키고 싶어. 그럼 설탕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되돌릴 수 있어요. 붙였다가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 흡착은 철이 녹쓰는 거 생각하세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설탕물은 되돌릴 수 있어요. 물 증발시키면 설탕이 남으니까. 그래서 얘는 되돌릴 수가 있는 가역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역으로 올 수도 있고. 얘는 그 반대말, 가역적의 반대말을 비가역적이라고 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붙었다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특히 잘 떨어져.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막 움직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낮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얘는 이거보다 높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셔도 돼.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흡착제 재생이 가능합니다. 뛸 수가 있으니까요. 얘는 흡착제 재생이 불가능해요. 사오는 게 더 빨라요. 더 가격이 낮죠. 그 다음에 얘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여러 층 흡착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나가면 못 들어와. 그래서 얘는 단일층 흡착만 가능합니다. 얘는 왔다 갔다 여러 층 흡착이 가능하다면 얘는 단일층 흡착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발열 반응이에요. 흡착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수치 불이 날 경우도 있어요. 이 흡착은 우리 활성탄을 흡착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케톤 같은 거 흡착할 때는 잘못하면 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흡착은. 수치를 이용하니까, 활성탄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흡착열이 발생하는데 이건 흡착열이 좀 낮아요. 화학적 흡착은 흡착열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걸로 보면 다음 중
온도 범위가 화학적 흡착은 맞는 거. 온도 범위가 낮다 아니라 온도 범위가 높다. 그 다음에 흡착률이 낮다 아니라 흡착률이 높다. 그 다음에 여러 층 흡착이 가능하다 아니라 단일층 흡착만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흡착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붙어서 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표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12번. 여과집진 장치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폭발성, 점착성, 흡습성 먼지에 효과적이다. 아니라 여과집진 장치는 폭발성 먼지에도 사용되지 않고 점착성, 흡습성이 많은 애들도 비효과적이에요. 왜? 메리아스직이 막히니까. 여과집진 장치는 이런 천을 쭉 매달아서 여기다가 먼지를 끼는데 흡습성이라면 여기가 물기가 생겨서 안 껴진다고. 점착성 먼지가 크면 역시 구멍을 다 막아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요. 그래서 불이 잘 나요. 그래서 폭발성 먼지도 쓰면 안 돼. 물기가 없는 애들만 쓰다 보니까 건조해요. 건조한 데는 화재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폭발성 가스도 안 되고 점착성 가스도 안 되고 흡수성 가스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에서는. 2번. 가스 온도에 따라 여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3번.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그래서 낮다. 여과제는 교환 때문에 유지비가 고가이다. 13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입국 가스 속도가 증가하면 제거 효율이 커지며 블로우 다운 보고 찾으셔야 돼요. 뭐죠? 사이클론, 일명 원심력 제거, 원심력 집진. 블로우 다운 나오면 원심력 집진. 14번. 블로우 다운은 몇 퍼센트를 돌린다고? 사이클론에서 집진율을 높이는 블로우 다운은 가스량의 몇 퍼센트를? 5 내지 10%. 15번. 세정 집진 장치에서 스로트브를 우리말로 하면 목부에서 유속을 딱 필요 없어. 60에서 90m. 제가 상상해 보라 그랬지. 1초에 땡 했는데 90m 갔다고 생각해 보라고. 약 100m 갔다고. 1초 100m 달리기 하는데 1초 땡 했는데 100m 정도 가는 애가 누구라고? 벤츄리 스크러버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했던 거잖아요. 벤츄리 스크러버가 가장 빠르다고. 그래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복습 안 하고서는 뒤에 문제 풀기가 불편해요. 왜? 나온 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 8회 가겠습니다. 1번. 과잉 공기비 M을 크게 했을 때 공기비 M을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즉 필요 없는 공기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1번. 연소가스 중에 CO 농도가 높아져서 공해의 원인이 된다. 이게 틀렸죠? 공기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불 피우고 있는데 창문 열고 막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방 안의 온도가 뚝뚝뚝 떨어진다고.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열 손실이 커진다고. 좋은 점은 뭐예요? CO는 안 생긴다 그랬지. 내연도 안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1번이 틀렸네. 2번. 통풍력이 강하면 열 손실이 증가한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요. 문 열고 있으면, 공기 집어넣고 있으면. 그 다음에 4번. 연소실에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 2번. 중력 집진 장치 상상해 보세요. 사과 박스.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를 작게 한다. 맞죠? 천천히 넣으셔야 돼요. 배기기류는 균일하게 층류로. 높이는 작고 길이는 길게 맞고. 4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블로우 다운 효과를 이용하면 블로우 다운은 사이클론에만 써야 돼.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만 써야 되는 용어입니다. 중력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3번. 첫날 했던 거다.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침강 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g/세제곱센치인 애를 공기역학적 직경. 이렇게 생긴 애를 성형수술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밀도 재고 침강 속도 잰 것을 스토크 직경. 그냥 얘를 물의 밀도, 즉 밀도가 1g/세제곱센치인 그리고 침강 속도만 같다는 것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했었죠. 우리 성형수술 얘기하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4번. 다음 중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집진 장치가 누구예요? 가장 빠르게 달리는 애 누구예요? 60에서 90m로 빠르게 달리는 애? 벤츄리 스크러버. 300에서 800 압력 손실이. 5번. 런던 스모그하고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를 비교하시오. 런던 스모그는 발생이 추울 때, 겨울에 4도씨야. LA 스모그는 뜨거울 때, 광화학 반응 24도씨 이상. 런던 스모그는 아침에 습도가 높을 때 85% 이상. LA 스모그는 낮에 70% 이하. 그래서 런던은 아침, LA는 한낮에. 런던은 그럼 12월에 발생해야죠. 겨울에 안개 많이 낄 때.
LA는 햇빛이 강할 때 둘이가 바뀌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6번. 흡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흡착은 반데르발스라고 있는 거예요. 반데르발스 힘, 이걸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해서 약한 힘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가 잘 떨어져요. 2번. 물리적 흡착은 낮은 온도, 아직 안 지웠다. 물리적 흡착은 낮은 온도 맞고. 화학적 흡착은 흡착 과정이 가역적이다. 아니지, 비가역적. 화학적 흡착은 비가역적. 그 다음에 흡착제 재생이 용이하다. 아니다.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게 다 틀렸네요. 답은 3번. 그다음 흡착제는 단위 면적당, 질량당, 표면적이 큰 것. 당연한 얘기. 7번. 다음 중 탄수 소비가 가장 큰 것은, 즉 탄소가 많은 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탄수 소비가 크다. 그럼 탄소가 많다는 겁니다. 탄소 많다. 즉 고체 연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 다음에 기체 연료. 그러면 탄수 소비가 큰 연료 중에 이제 액체 연료를 보면 이제 탄수 소비가 큰 것이 고체 연료,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기체 연료는 탄수 소비가 가장 작아요. 근데 즉 안 좋은 연료를 쓰면 돼. 안 좋은 연료가 탄수 소비가 큽니다. 그럼 액체 연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연료가 중유예요. 찌끄러기 기름.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등유. 휘발유가 가장 깨끗한 기름이에요. 액체 연료 중에서는 중유는 이제 무거운 기름. 찌끄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탄수 소비가 작은 연료 찾아라 그랬으니까 휘발유 찾으면 되겠죠. 제일 좋은 기름 찾아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탄수 소비가 가장 큰 거 그러면 제일 나쁜 기름. 그때는 중유를 찾아야 됩니다. 8번. 여과집진 장치에서 사용하는 여과포 중에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과집진 장치는 1000이라고. 여기 9번이 아니라 7번이다. 여과집진 장치는 1000이에요. 1000. 1000을 쭉 매달아 놓는데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여과포 중에 글라스 파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유리섬유라고 해서 유리가루 갈아가지고 천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게 되면 폐암 잘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쓰냐? 이거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게 250도 견딜 수 있는 글라스 파이버예요. 다른 애들은 막 80도, 70도밖에 못 견뎌요. 그래서 글라스 파이버가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다. 9번. 탄소 18kg. 아까는 12kg인데 이번엔 18kg으로 해볼게요. 18k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그러면 탄소에서 필요한 산소량부터 구해볼까요? 탄소가 18kg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산소량을 구해볼까요? 그럼 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12kg. 산소는 몇 세제곱? 모든 기체 한계는 22.4세제곱.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18 곱하기 22.4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그럼 33.6 세제곱에 필요한 산소량. 그러면 A0 공기량을 구하시오. 산소량 나누기 0.21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33.6 나누기 0.21 하시면 끝납니다. 160 나오네요. 답은 2번. 옛날에는 탄소 5kg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탄소 5kg을 연소할 때. 10번 벌써 세 번째. 질소산화물 저감 방법은 앞에 저자만 3개 쓰라 그랬죠.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근데 3번 틀렸지. 과잉 공기량 증대하면 안 돼. 저산소연소 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저공기연소. 그 다음에 2단연소, 배출가스, 재순환연소가 있다. 11번.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며, 역시 벌써 두 번째. 마지막 줄 보고 찾으시라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인 애가 누구라고? CS2. 어떻게 읽어요? 이황화탄소. 12번. 흡수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할 때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되는, 즉 물에 안 녹는 애들 먼저 다 지워봐요.
공기 속에 많은 애들. 이거 벌써 5번 한 것 같아. 물에 안 녹는 애들이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질소, 산소, CO2, 얘 친구 낙스, 얘 친구 CO. 그럼 얘네들 다 지우면 한 명 남죠. SO2 한 놈 남지. 그럼 답은 SO2가 헨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겠네. 즉 물에 잘 녹겠네. 답은 SO2. 13번 SO2는 일일 평균 농도가 0도씨 일기압에서 1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이다. ppm으로 구하시오. 벌써 2번째 한 것 같으네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입니다. SO2 분자량부터. SO2 분자량은 얼마요? 64. 그러면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을 ppm으로 바꾸래요. 밀리리터 퍼 세제곱으로 바꾸래요. 그럼 1세제곱 속에 공기죠. 100 마이크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마이크로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꿔야 돼. 마이크로그램이 먼저 마이크로리터로 바뀌면 되겠죠. 모든 기체 법칙.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모든 기체 22.4 마이크로리터는 64 마이크로그램을 갖는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리터를 밀리리터로. 큰 거를 일로 잡으라고. 마이크로리터가 커요? 밀리리터가 커요? 밀리가 더 커요. 마이크로보다. 그래서 얘를 일로 잡고 10의 3승 마이크로리터를 갖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1mm를 만들려면 마이크로리터가 10의 3승계가 모여야 돼. 그러면 100 곱하기 22.4 곱하기 1 나누기 가로 열고 64 곱하기 1000 해서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0.0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14번. 이런 건 공정시험법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굴뚝 배출가스 속에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우리 아까 첫 시간의 문제는 자동 측정법 찾으라 그랬잖아요. 연속 자동 측정법. 그래서 화적 자정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용액 전도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다 외웠었죠. 이번에는 질소산화물을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 측정하는 방법에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아연, 환원, 나프티레틸렌, 디아민법이라는 것은 분석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실험하는 수동 처리 방법입니다. 수동 측정법. 그래서 낙스, 질소산화물 측정하는 수동 측정 방법이라는 거. 답은 1번. 15번 흡수액이 갖춰야 될 조건은 좋은 말만 쓰시오. 용해도가 작은 게 좋아요? 용해도가 큰 게 좋아요? 용해도가 큰 게 좋죠. 흡수액은 물에다가 약품 탄 거라 그랬죠? 물에 안 녹으면 안 되잖아. 점성이 작아야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았고. 휘발성이 작아야 물을 떠났는데 다 휘발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없어야 되고 좋은 말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회 가볼까요? 1번. 이제는 빨라졌어요. 왜? 앞에서 했던 것이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1번. 벤츄리 스크러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소형으로 대용량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목부 속도 꼭 외우시라고. 60에서 90이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시는 분 없지. 60에서 70 그래도 맞는 거죠. 60에서 90m/s인데 60에서 70이라고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압력 손실은 300에서 800인데 300에서 400으로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거는 4번입니다. 물방울과 먼지 입경비는 충돌 효율 면에서 해설에 150대 1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벤츄리 관을 수조에다가 꽂아 놓은 거라고. 제가 벌써 2번째 그려요. 그래서 위에서 가스를 넣고 여기가 이제 샤워기가 있어서 물이 쫙쫙쫙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가스는 풍덩 센 속도로 얼마로? 60에서 90m/s로 세게 넣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압력 손실, 동력 소모가 300에서 800으로 가장 크다고. 이때 충돌할 때 물방울이 150, 먼지가 1, 이럴 때가 가장 충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150대 1이 가장 좋아요. 3대 1 아니라 150대 1.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충돌할 때 150대 1이 가장 좋다. 2번. 다음 중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크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여기서 불 피우고 있는데 창문 열고 막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연소실의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열 손실이 커져서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1번 열 손실이
커진다. 맞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뭐예요? 매연이나 CO는 안 생긴다 그랬죠? 그게 좋은 점이라 그랬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3번. 전기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우리가 먹는 전기 집진 장치는 무슨 방전? 코로나 방전. 그래서 대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칠판이 길어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설치해주면 우리가 에어컨을 우리가 맘대로 옮길 수 없듯이 전기 집진 장치 전기를 다루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 2층 갔다 3층 갔다 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유연성이 작다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설치비가 가장 고가라 그랬죠. 근데 유지비는 싸다 그랬던 게 기억나세요? 전기료가 싸다고, 산업용 전기료는 싸다고. 그래서 압력 손실이 적고 소요 동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그래서 틀린 거 2번. 4번. 프로판가스 10kg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그럼 기체연료니까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하시면 되는데 프로판은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벌써 두 번째 한 거는 그냥 그대로 쭉 씁니다. 이거 앞에서 개수 따져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프로판은 C3H8. 5개의 산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A0는 기체연료는 어떻게 하라고?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하라고. 공기량을 구하시오. 그럼 산소 개수 나누기 0.1. 그럼 산소가 5개가 필요해요. 그럼 5개 나누기 0.21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료 사용량을 곱하라고. 그래서 이 프로판을 10개 태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개. 프로판을 250개 태운다 그러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250개. 요거는 딱 한 개 태울 때 값이거든. 그래서 몇 개 태운대요? 프로판을 10개. 10kg 태운대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프로판 10kg은 액체 연료예요. 기체 연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프로판 기체 아닙니까?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kg을 태웠다 그러면 액체 연료야. 10세제곱미터를 태웠다 그러면 기체 연료예요. 기체 연료는 부피로 세요. 무게로 안 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기체 연료일 때, 프로판이 기체 연료일 때고 프로판이 액체 연료일 때는, 즉 킬로그램으로 나왔을 때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 탄소, 아까 13kg이 연소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프로판 10kg이 탈 때 필요한 산소량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판의 분자량 재면 44kg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5개니까 모든 기체 한 개는 22.4인데 5개니까 5 곱하기 22.4세제곱이 필요하겠죠. 근데 10kg만 태운다니까 몇 세제곱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x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나누기 44 하면 x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5 곱하기 22.4 한 다음에 나누기 44 하면 x가 나올 거고 이게 필요한 산소량이에요. 25.4 세제곱. 그런 다음 이제 A0는 산소량 나누기 0.21. 그래서 25.4 나누기 0.1. 그래서 탄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탄소 13kg이 탈 때, 탄소 5kg이 탈 때 필요한 공기량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1.19 나와야 돼요. 5번, 이거 한 5번 풉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 향상 조건이다. 옳지 않은 거. 중력 집진 장치는 뭐 생각하시라고? 사과 박스. 침강실내의 배기규류는 균일해야 된다. 침강실내의 처리가스 속도는 좋아질수록 좋다. 침강실의 높이가 높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길이가 짧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높이는 낮고 길이는 길어야 좋다고. 틀린 거는 3번. 그 다음에 유속이 느리며 그러면 미세한 입자가 포집된다. 6번. 대기의 상층은 안정되어 있고 역시 저번 시간에 했죠. 그림 그려서 하시라고. 상층은 안정, 하층은 불안정이면 이렇게 퍼지는 휴미게이션. 상층은 안정, 그러니까 못 퍼지는 거예요. 하층은 불안정, 휴미게이션. 7번. 저번 시간에 했죠. 바람에 관여하는 힘 3가지. 기압 경도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힘. 전향력, 얘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힘. 마찰력, 아스팔트를 울퉁불퉁하게 깔은 것은 마찰력을 일으키려고. 직윤력은 없습니다. 8번. 굴뚝의 유효 높이와 관련된 인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효 굴뚝 높이가 뭐냐면
연기는 부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냥 퍼지질 않아요. 약간 이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유효 높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유효 높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 굴뚝 높이에 연기가 상승한 걸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걸 H, 이걸 델타 H라고 해서 그리고 이거를 HE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효 굴뚝 높이는 실제 굴뚝 높이에다가 연기가 상승한 높이를 합친 것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유효 굴뚝 높이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부력이 크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연기가 많이 뜨면 돼. 굴뚝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연기를 더 많이 띄우면 되겠죠. 그러면 부력이 더 많이 생기려면 바깥에가 차가워야 되고 가스 온도가 높아야 더 잘 떠요. 그래서 온도차가 클수록 잘 뜹니다. 먼저 1번, 유속이 빠를수록 잘 뜨겠죠, 연기가. 2번, 외기의 온도차가 작을수록 아니라 클수록, 바깥에는 춥고 가스 온도는 높을 때 더 잘 뜨겠죠. 그래서 온도차가 클수록입니다. 2번 틀렸어요. 풍속이 작을수록 증가할 거예요. 풍속이 세면, 풍속은 이렇게 바람이 옆으로 부는 건데 풍속이 세면 연기가 막 떨어져요, 말려서. 그래서 풍속이 작을수록 증가합니다. 통풍력이 클수록, 통풍력은 나가려는 힘이거든. 그럴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9번. 흡수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 흡수액의 구비 조건 좋은 말만 쓰기. 휘발성이 적을 것 좋은 말. 점성이 클 것 나쁜 말. 점성이 작을 것이 좋은 말. 부식성이 없을 것 좋은 말. 용해도가 클 것 좋은 말. 가격이 저렴할 것 좋은 말. 10번. 질소산화물을 촉매산화법으로 처리할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비선택적 환원제, 환원제로는 메탄 사용합니다. 선택적 환원제로는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해줬죠. 환원제로. 선택적 촉매환원법은 촉매로는 백금, 산화 알루미늄, 산화철계, 즉 중금속 그 티타늄이나 백금 이런 애들을 촉매로 사용합니다. 틀린 거는 4번인데 탄화수소와 수소,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공존하여도 선택적으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고 암모니아는 산소와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암모니아가 산소랑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선택적 환원제라고 해요. 제가 10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스를 처리하려면 환원시키라고. 환원이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띄는 거. 이렇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낙스는. 산소를 띄어야. 그때 이제 여기에 환원제가 들어간다고. 환원에는 두 가지 환원이 있어요. 선택적 환원, 그리고 비선택적 환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굴뚝에서 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있고 CO2도 있고 SO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섞여 있겠죠? 그럼 선택적 환원은 들어가자마자 낙스만을 쏙쏙 골라 잡아서 환원시키는 것을 선택적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낙스만을 선택적으로 환원시키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낙스를 싹 골라 잡아가지고 N2로 바꿨어요. 근데 이 주위에 산소가 가만히 놔둬요? 얘를 좋아하는데? 다시 또 만나서 또 낙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선택적 환원은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 나쁜 놈, 산소를 없앤 다음에 환원시키자. 그래서 얘는 두 단계를 거쳐요. 산소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낙스를 환원시키자. 이게 비선택적 환원.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환원제의 종류가 얘가 가장 선택적 환원제로 쓰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예요. 이게 4개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소와 일산화탄소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선택적 환원제로 쓰이는 게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암모니아는 산소를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낙스만을 쏙쏙 골라 잡아서 환원시키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11번. 대기층의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오존 농도는 10kg 부근인 성층권에서 35 ppm 정도의 최고 농도를 나타낸다. 오존층이 몇 킬로까지죠? 우리 성층권이 몇 킬로까지죠?
1번. 우선 대륙권, 여기 땅부터 12km까지가 대륙권. 그 다음에 50km까지가 성층권. 요 안에 오존층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기가 오존층이 있어요. 오천 아니라 오존층.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이 몇 킬로까지? 80km까지. 무슨 층? 중간권. 그 다음에 꼭대기가 10권. 기억나시죠? 그럼 이 오존층은 12에서 50km 중에 25km 부근, 즉 중간 정도, 오존의 농도가 10ppm 정도입니다. 여기를 오존층이라고 해요. 오존이 많다 그래서 오존층이에요. ppm 정도. 이거 틀렸지? 이 문제. 그 다음에 2번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할 때 기온이 감소한다. 열권은 80km 이상이다. 중간권 상부 80km 부근은 기온이 낮다. 12번 후드는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대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공기를 포획하여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후드의 형식 해설 보세요. 후드의 형식 포위형 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물질이 독성이 아주 강해. 그럼 사람한테 해를 주니까 완전히 둘러싸요. 이런 후드를 포위형 후드.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같은 거 이제 벽난로 같이 생긴 것을 부스형 후드라 그래요. 3면은 막혀 있고 한 면만 뚫려 있는 것을 공중전화 부스라고 하죠. 부스형 후드. 그 다음에 외부형 후드는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 하는 게 외부형 후드. 그 다음에 수형 후드는 이제 닭 튀길 때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같은 거 갈 때는 옆에다가. 그래서 얘는 움직여. 위로 가면 위로 잡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잡고. 받을 숫자를 써서 수형 후드라고 합니다. 그럼 아닌 거는 배기형 후드는 없어요. 그래서 포위형 후드, 이게 포집형 후드 뭐 비슷한 얘기. 수형 후드. 13번 에탄 1세제곱을 연소할 때 건연소 가스 속의 CO2 맥스는 CO2 맥스가 뭐라고? GOD분의 CO2량 하라고. 이것도 했습니다. CO2 맥스. 13번 에탄의 화학기호 메탄으로 그때 했었어요. 1회차인가 2회차 문제에서 메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에탄으로 해볼게요. 에탄 C2H6라고 쓰죠. 탄소 2개 있는 애. 얘는 산소랑 만나서 CO2는 탄소의 개수만큼 2개 있으면 2개 생깁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3개. 그럼 메탄이다. 그럼 메탄은 CO2 1개, 물 2개. 프로판이다. 프로판은 3개, 4개. 부탄이다. 그럼 4개, 5개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가 2, 2는 4, 3, 1은 3, 7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2하고 얼마를 곱해야 7개가 돼요? 2하고 2분의 7을 곱해야 7개니까 3.5죠? 그럼 3.5 곱하기 2 하면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에탄의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GOD 구하는 공식 외워보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이론 건가스. 반대말은 GOW에는 습가스. 요거는 물을 안 더한 거고 요건 물을 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1-0.21 A0에 플러스 시그마 연소 생성물 그랬죠. 이때 A0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 물을 더하면 안 되니까 물은 X. 그래서 1-0.21 A0 즉 산소가 3.5개 필요하니까 3.5 나누기 0.21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은 얘 2개. 그래서 GOD를 구했더니 15.17. 그러므로 CO2 맥스는 뭐라고? GOD 속의 CO2가 가장 크다. 그래서 어린아이 빼고 50명 중에 파란 옷 입은 사람 2명, 어린애기 빼고 40명 중에 2명 한 것이 가장 크다고. 곱하기 100. 그러면 GOD는 15.17. CO2량은 CO2의 개수 2개. 곱하기 100 한 것이 답. 그래서 앞에서는 메탄으로 하고 여기서는 에탄으로 하고. 그럼 프로파른으로도 할 수도 있고 부탄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의 답은 13.18 나옵니다. 14번 갈게요. 세정집진장치의 특성이다. 거리가 먼 것은 세정집진장치는 물 뿌려서 잡는 집진장치, 벤츄리 스크러버나 충전탑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온가스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고온가스 처리가 불가능한 거 거기다 써보세요. 여과집진장치만 고온가스 처리가 불가능해요. 왜? 여과포가 천이라서 찢어져 버려요. 타버려. 불나. 그래서 여과집진장치만 고온가스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집진장치들 중력, 관성력, 세정, 전기 다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폐수 처리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을 사용하니까. 3번 점착성, 조회성 먼지를 처리할 수 없다. 이거는 원심력에서는 구멍 나서 안 된다 그랬지만 세정은 괜찮아요. 점착성 먼지 괜찮네. 그래서 없다가 틀렸네. 그 다음에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먼지에 재비산이 없습니다. 그럼 해설 볼게요. 세정집진장치의 장점. 물속에 들어간 먼지는 재비산을 하지 않는다. 재비산이 없다. 그 다음에 더스트의 입도, 습도, 가스의 종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유해가스와 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집진장치들은 먼지만 제거한다면 얘는 물을 뿌리니까 가스도 제거할 수 있고 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유해가스와 먼지를 그 다음에 협소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물 사용하니까 좀 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얘 이름은 보면 충전탑, 분무탑, 기포탑 다 탑이 들어가잖아. 탑은 위로 쌓는 거거든. 그래서 협소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여과만 안 되고 다른 집진장치들 다 가능해요. 15번. 건조한 대기의 조성을 부피 조성으로,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1등부터 5등까지 외울 것. 그래서 1등은 공기 속의 질소, 2등은 공기 속의 산소, 3등 아르곤, 4등 이산화탄소, 5등까지 우리 네온 사인할 때 그 네온, N이 요게 공기 속에 많은 5가지 성분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쉬우셨나요? 그래서 2문제씩 2회차씩 풀다가 이번 시간에는 3회차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복습을 조금만 열심히 하신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한 거는 바로 그날그날 복습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